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뽑는데 어떡해요.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에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돼 입행 6개월 차가 된 신입행원 김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보다 훨씬 제일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된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한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출근하고 업무 준비를 좀 하다가 9시에 이제 은행이 오픈을 하면은 이제 손님을 계속 받고, 퇴근하고 나서는 취미 생활을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3개월 때까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냥 뭐 입출금이나 아니면 통장 정리 그 정도 있었고, 3개월 내내 계속 배우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좀 넘어간 시점에서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많아지게 됐고, 지금 점점 그 범위를 좀 넓혀가는 중이에요. 제가 입행하기 전에 생각했던 건 사실 이렇게 은행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광범위한 업무를 하는지는 몰랐고, 좀 단순하게 저도 은행을 잘 안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 일을 하고 있다는 걸 6개월 동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일을 하고 한 2개월 거의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7시쯤에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래서 거의 저녁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2개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적응을 많이 한 상태여서 퇴근하고 나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크로스핏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운동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체력도 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업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입행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신입 행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업무 자체로 많이 어려운 업무는 아직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제일 제가 힘들 때나 아쉬울 때는 고객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처음 드는 업무를 하려면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이 고객님이 제 앞이 아니라 다른 대리님 앞에 갔었다면 좀 더 빠르게 끝냈을 업무를 제 앞에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제 마음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은행 업무를 하면서 뭐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그런 아르바이트보다는 되게 고객님들이 존중을 많이 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제일 힘든 고객님이라면 아직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조금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 동안 고객님들이 계속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님 말에 대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실수를 뭔가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고 고객님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실수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연수 때도 교수님들이 제발 이 실수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항상 신입 병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신분증 같은 경우를 저희가 받고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이 갈 때 챙겨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고객님들이 가고 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또 부르면은 고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와주시고 그러셔서 감사했습니다. 목표 자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르고 같이 생활한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취준생 때는 다 제 주변에 다 취준생이었고, 지금은 다 직장인이시고,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주변에 다 선배님들밖에 안 계시고 해서 취준생일 때는 그냥 오로지 취업만 하면 다 끝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다면, 직장에 들어와서는 업무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저는 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 좀 더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지, 그리고 고객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러 오시더라도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입학할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생활 중에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고도 다른 직업이 많고 그리고 그 직업 중에서도 사람들이랑 되게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일회성 만나면서도 제가 되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좀 재밌다고 느껴졌고 이 사람이 저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을 좀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랑 가장 많이 접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단기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또 은혜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기업 좋긴 한데 그 취준생이랑 모두 다 공기업을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별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원서를 안 내기도 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손님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직업을 원해서 저는 은행만. 취업 준비라는 게 1년,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와서 모든 생활들이 그냥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견학 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식으로 영상도 찍거든요. 홍보대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말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제 남한테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서 저는 모든 대학생 생활 다 제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렇게 기간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한 게 그때쯤이어서 올해 2월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서류 낸 거는 서류 낼 수 있는 공고 기간 겹치는 거 3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은행만 3개 냈습니다.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필기에서 탈락을 했어요. 필기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NCS는 8월 달부터 스터디에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문제만 푸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늘지도 않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8월 달부터 NCS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같이 준비하는 같은 계열을 준비하는 취준생 친구분들이 강의 같은 것도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전공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추천해 주신 강의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필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NCS보다는 전공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같이 이렇게 외우는 식 같은 것도 사실 외우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해서 제가 공부한 스타일이 유리해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8월부터 그렇게까지 하루에 9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필기 한 달 반 정도부터 이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을 최소 7시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중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NCS 이렇게 있으면 NCS는 거의 안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 하고 6시간 경제 그리고 한두 시간은 경영 이런 식으로 6대 2대 2 영어 교육과였고 그리고 유학 생활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영어 관련 자격증은 별로 어렵지 않게 단기간 안에 땄었던 것 같아요. 토익도 땄었고 오픽도 땄었고요. 한국사는 제가 2급 그리고 제가 금융과를 준비하게 되면서 금융 자격증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외환 전문역이라고 1종을 하나 땄었고요.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업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제가 진짜 컴퓨터는 너무 자신이 없어서 도전은 안 했고 근데 제가 진짜 쓴 거는 제가 지금 합격한 은행에서 쓸 수 있었던 거는 외환 전문역밖에 없었어요. 토익은 940점이고 오픽은 A입니다. 자격증이 만약에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따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은행은 그 전에 땄던 자격증들이 들어오면 무효가 돼요. 이제 다시 따야 되거든요. 똑같은 걸 또 따야 돼요. 원래 땄었으면은 이걸 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따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준할 때 조금 자신감 높이기 위해서는 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활동도 했었고 영화관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서비스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려는 선택을 했었고 은행 업무도 영화관이랑 좀 비슷하니까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해서 제가 정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말하는 법도 사실은 그렇게 따로 연습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면접 스터디하면서 제일 많이 피드백 받았던 게 요점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서론이 길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면접은 거의 다 피드백을 좀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스터디를 누구랑이든지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듣는 사람 어떻게 느끼는지 또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연습을 하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 NCS 공부를 할 때 사실 NCS는 되게 타고나는 거라고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문제풀이 방법이 바로바로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NCS 수학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도 사서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돼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운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만약에 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계속 미루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자괴감에 빠져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잘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계속 그냥 그거를 잡고 안 놓는 게 오히려 그 다음날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이 제일 소중했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밥 먹는 시간, 저녁 시간 좀 보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거의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뭔가 같은 취준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는 친구가 매일 있어서 친구와 주로 밥을 먹었고 저녁은 항상 그 친구와 같이 먹었어요. 제가 코로나 세대여서 입행을 하고 나서 원래는 연수를 대면으로 보고 연수원에서 이제 동기들이랑 다 같이 이제 만나고 뭐 교수님들이랑도 만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는데 저희는 다 비대면으로 했었거든요. 그 동기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제발 재연수는 그 연수원에서 대면으로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엄청나게 뭐 제주도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못했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저 때도 코로나 때문에 뭐 취업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기도 했고 실제로도 공채를 뽑는 비율이 확 줄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더 심해졌잖아요. 뽑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공채도 수시로 돌리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아마 저보다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 탓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뽑는데 어떡해요. 안 뽑으니까 많이 너무 본인을 탓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너무 지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